정가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노래면서 동시에 자연을 닮은 맑은 노래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이지만 또 동시에 듣고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정가를 그레고리안 성가, 설치미술, 또 살로메와 롤리타 같은 고전과 결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정가 보컬리스트 정마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 보컬리스트 정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정가는 진짜 뭐랄까 우리의 진짜 최고의 전통 중에 하나고 정말 우리 자연과 닮았다라고 하지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건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정가가 어떤 음악인가요? 정가는 그냥 시를 노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를 읽어줄 때 그 시를 막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의 마음을 듣잖아요. 정가도 그냥 시가 이렇게 길게 누군가가 시를 읽어줄 때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또 음악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주제 선율은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셔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바람처럼 뭐 빗소리처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바람처럼 빗소리처럼 들어라. 네네. 그런 자연의 소리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너무 또 호기심도 많고 그런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한 까닭에 정가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걸 여쭤볼까요? 그 왜 노래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많이 들어본 어떤 그 서양식의 성악을 네. 들으면 아 이런 소리는 좋은 소리야. 이런 노래를 기법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정가 소리는 한음이 길게 이어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게 잘하는 건가요? 뭐 일단은 한음이 길게 이어지니까 호흡이 길어야겠죠. 그걸 지속을 하려면. 호흡이 길어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길게 이어진다는 건 끊지 않고 호흡이 가야 되니까. 네네. 일단 그렇고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서양 음악에서도 잘한다 이런 거는 그 명확한 그 음을 어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네. 소리의 그 피치에 잘 도달해야겠죠. 그러니까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어떤 노래가 길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디에서 뭐 좌회전을 잘 해야 되고 어디서 뭐 쭉 직진을 해야 되고 이런 길을 정확히 제대로 찾아가는 사람이 좋은 노래를 하는 사람 아닐까요? 너무 저기 한 80년쯤 사신 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사실은 목소리 같은 건 정말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는 맑은 목소리가 좀 좋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래도 더 단단하고 좀 우렁찬 목소리가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성악 같은 경우도 특정 그 소프라노를 나는 누구를 좋아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그런 음색적인 문제는 각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어허. 그냥 음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노래를 사랑하고 진지하게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그럼 이런 표현 어떤가요? 이제 제가 자꾸 성악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성악이라든지 혹은 뭐 요새 유행하는 그냥 일반 대중가요 네. 같은 경우에 막 그 음이 이렇게 잔잔하게 쫙 진행이 되다가 뭐 어떤 클라이막스 같은 데서 빵빵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사람들이 네. 거기서 막 감동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저는 그런 게 이제 그런 종류의 음악을 감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정가는 우리가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나요? 정가는 사실은 터지는 부분이 없어요. 일부러 없는 거의. 거잖아요. 없는 게 네네. 좋은 거고 정가에서는. 네. 근데 보통 네. 이제 정가에서 가곡에서는 사장 부분이 정말 삼음절을 거의 가장 느린 경우는 뭐 1분 넘게 이렇게 이제 삼음절이 지속이 되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들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 말은 사라지고 소리만 남는 그 부분을 좀 기다릴 수 있지만 그것도 역시나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또 정가를 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는 요즘 어떤 노래들을 보면 그 지점을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그 터지는 그 하나 히트 치려고 나머지들을 굉장히 희생시키더라고요. 노래 안에서. 그런 스타일들도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가는 정말 고르게 어디 하나 버릴 것 없이 고르게 자기의 몫을 해서 한 곡이 완성되는 곡이어서 저는
되게 그 부분이 더 좋고 저도 부르면서 어느 지점을 향해서 제가 나 여기서 잘해야지 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하나하나 다 소중하게 버리지 않고 다 챙겨서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그 챙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짧게 한번 어느 대목을 불러주시면서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럼 뭐 만약에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가장 긴 부분이 네네네. 나오는 누구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누구서라는 세 글자인데 뭐 아직 이제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여기서 사실 우 하고 길게 뻗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저희에게도 그렇지만 이것만은 아니거든요. 우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도 이것도 있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 챙겨야 되는 거죠. 네. 길게 가는 거 엄청 길게 가네요. 네,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줄이신 거죠? 방송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정말 길게 가면 몇 초나 가나요? 저희가 일단은 11박 뭐 이렇게 가면 30초 넘게 내야 되죠. 30초 넘게 네, 네. 소리를 네, 한 음을 내기도 한 하죠. 음을. 한 음을. 이제 뭐 안 끊고. 안 끊기고. 네, 네. 그런 부분이 또 엄청난. 그거 근데 배우기도 배우는 건데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네, 연습은 그냥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꼭 연습도 있지만 되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노래할 때 어떨 때 좀 뭐 다른 생각을 하거나 걱정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혼란해지면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다른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더 연습을 하는 거죠. 더 노래에 집중하고. 와, 기교를 연습하는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좀 기교보다는 약간 마음을 연습하는. 마음을 연습하는. 네. 보통 마음은 그냥 그날 집중 딱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날 집중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평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렇게 이 정가가 레파토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있으면 그 노래만 불러요. 그래도 그냥 그래서 그냥 충분히 그 시가 그 멜로디가 그 노래만 제 몸에 꽉 채우는 거죠. 그래서 또 공연을 잘 마치고 나면 또 다른 노래를 또 몸에 들여놓고 물론 많은 노래를 알고 있지만 그 노래들이 공간을 좀 이렇게 배치를 잘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공연을 좀 충실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노래를 몸에 채운다. 이 표현 정말 와닿네요. 채운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하시나 봐요. 네, 그냥 근데 공연 그 직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세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네. 공연 직전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공연 직전까지 연습해서 그 직전까지 한 거 잘 하고 그러면 돼요. 혹시 남 가르치기도 하십니까? 저는 누구를 좀 가르치지는 않고 있어요. 네네. 아직 제가 좀 스스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전 전혀 그래서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이렇게 가르치시면 학생들이 다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연습 쭉 하고 노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누가 이해를 해요, 그거를.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가야금하는 그 어린 친구를 같이 네. 제가 노래를 가르쳐 주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야금하는 친구인데 이제 그 가야금으로 저희 정가 반주를 잘하고 싶어서 지금 노래를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야금과 노래에 관해서 함께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채울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전공을 하는 분한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연습을 쭉 하고 몸 안에 꽉 채운 다음에 노래하는 거야. 아, 근데 알았지? 잘해?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아, 정말로? 네, 저희 선생님께서 그냥 네.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시고 그냥 3시간씩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인사하고 나왔어요. 항상. 그리고 녹음도 못하게 하셨고 그냥 선생님하고 계속 노래 부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질문 금지였어요. 질문 금지. 네네, 일단 내가 하자는 대로 해보자. 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노래가 몸에 차오르는구나. 이게 배우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얼마나 연습했을 때 오던가요? 그때는 어릴 때는 좀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도 더 지나고 2010년경에,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한테는 93년부터 97년까지 배웠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2010년쯤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를 무조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부르는 거 잘못 듣다 그러면 잘된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또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한 10년도 넘게 흐르고는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게 그거였구나 하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또 선생님은 이미 별이 되셔서 여쭤볼 수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그 노래들 부르면서 묻고 있어요. 선생님 아마 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거 맞죠? 이거 맞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는 지적해 주시는데 맞는 거는 안 가르쳐 주셨다. 네. 그러면 잘못된 것만 쳐내고 나면 맞는 거는 각자의 개성으로 찾아가는 거다. 이런 뜻인가요?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었네요. 네. 왜냐면 맞다는 거는 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되게 좀 잘했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꼭 지금도 노래 부르면서 그 부분 그렇게 했던 그 기억들 갖고 그거는 제 걸로 만들었죠. 저희 선생님이 또 되게 유명하신 그 길상사를 시주하신 백석의 연인이었던 김진향 선생님이 저의 노래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의 노래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1930년대에 노래를 하신 분이시니까. 그럼 오늘 정마리 선생님의 노래를 듣고 있는 저희는 백석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좋겠네요. 누구서라는 짧은 구절을 들려주셨는데, 네.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음이 하나인 듯 하나가 아닌 듯 잠깐씩 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한 음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대중가요처럼 그 음정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음정과 멜로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거요. 그 나스카 평원의 큰 그림은 나스카 평원의 그림. 네. 네, 우리가 그냥 볼 수 없대잖아요. 비행기 타야 본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정가도 사실은 굉장히 선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느리고 기니까 그 듣고 있을 때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노래를 좀 잘 알게 되면 굉장히 잘 보여요. 저는 궁금한 게 그 음을 네.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를 길게 할 건데. 그 다 길이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마음대로 하는 건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뭔가 내 느낌상 여기서는 살짝 올려볼까? 아니에요. 여기 내려야겠다. 다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도 아마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는 이 정가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정마리님이 잘하시는 거군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뭐 당연하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이제 서양의 이런 옛날 음악뿐만이 네. 아니라 뭐 서양 고전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네. 한국 문학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오페라 살로메를 정가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네. 참 뭐랄까 이 아주 독특한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시와 정가를 엮는 공연을 또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6월 20일하고 21일 네. 인사동 코트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잘 알죠. 인사동 굉장히 그런 소란한 그 속에 이렇게 섬처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틀간 시와 노래와 말과 또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걸 이름이 초하산매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서 기획을 하신 건지. 이른 여름에 근데 저는 그 코트라는 그 거긴 공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코트라는 공간이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에요. 거기가 예전에 조선극장이 있었던 터래요. 지금 네. 이제 인사동은 많은 상업 공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문화의 꽃을 일구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2022년부터 이렇게 공연을 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약간 의식 같은 건데 그 소중한 공간에 소중하게 스며들어서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해서 이른 여름에 더 더워지기 전에 또 코트에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함께하는 친구들과 그럼 이곳에서는 어떻게 꽃을 피울까? 그러면 시로 공간을 좀 꽃 피워봐야겠다 해서 이제 성우와 노래하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노래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이를 줄로 엮어줄 수 있는 가야금 하는, 그러니까 함께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3명의 여자들이 공연을 하는데 예술이라는 게 보통은 어떤 다른 공간으로 다른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술적 산매로 빠져보자. 이른 여름에 그런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백석, 김소월, 서정주, 장석의 시어와 정가,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지는 공연이다. 이렇게 네.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시하고 공연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살로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른 어떤 장르와 함께 공연을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인가요? 근데 장르가 다르지만 그 장르는 표현 방식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미감이나 함께 도달해야 될 지점은 되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맞췄을 때 협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작업이 다른 장르와 협업을 할 때 훨씬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만약에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그 목소리만으로 뭔가에 도달해야 된다면 다른 면들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협업이 훨씬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어느 지점에 도달한다는 거에서는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거고 관객들에게도 좀 더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다면적이다. 좋습니다. 우리 6077님께서 정말 악기 같으시네요. 세이렌이 노래하는 목소리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일은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0012님, 목소리가 여리신데 대단하시네요. 여린 느낌은 있는데, 그죠? 여린 느낌 있죠? 네네. 이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정가에서는. 장점이겠죠? 여린 느낌이? 네, 여창 가곡이니까. 근데 또 강하게 하실 거잖아요. 강하게 할 땐 해야죠. 여린 게 약한 건 아니잖아요. 여린 거니까. 저 같은 사람 잘 구분 못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음악을 듣고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까? 제가 아까 그 3글자 불렀던 누구서 네. 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사실 아까 3글자만 해도 굉장히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일부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한 10분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버들은 실이 되고라는 건데요. 봄날에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하늘 흔들리는 그 속에 꾀꼬리가 오가고 그 안에서 봄날의 그 그리움을 표현한 곡입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마리의 노래입니다. 봄날의 버들. 자,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정마리 선생님의 노래였습니다. 봄날의 버들 함께 들으셨습니다. 5259님께서 저번에 다른 정가 보컬분이 노래하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했나 가끔 까먹는다는데 마리님은 그런 적 없나요? 없나요? 네. 저는 이제 그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마음을 딱 정리하고 정신을 집중해서 부르죠. 그래서 정말 까먹으신 적 없으신 거예요? 다행히 까먹은 적은 없어요. 까먹는 사람들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네. 많이 있는 일이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가 네. 이렇게 노래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까먹어도 본인이
당황하지만 않으면 관객들이 잘 몰라요. 어허. 아 하고 있으면 네. 어디에서 그냥 뭉개서 이렇게 가면 또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자백하지만 않으면 네. 또 잘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8215님, 폐활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사실은 폐활량이 엄청난 것보다 제 몸이 지금 라디오라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많이 마셔서 많은 숨을 내는 게 아니고 가장 절약적으로 적은 숨으로 소리를 내는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폐활량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숨이 길게 낼 수 있고 또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잘못 생각했군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리고 뭐 관리 같은 거는 별로 안 하는데 그냥 항상 연습하고 또 좀 많이 하는 건 걷기. 아, 많이 그래요? 걸어요, 네네. 저는 폐활량을 위해서 혹시 마라톤 하시나 하고. 아니요, 마라톤은 못해요. 못 하시는군요. 뛰는 건 전혀 안 하시고. 아직은. 근데 뛰는 거는 좀 아무래도 무리될 것 같아서 그냥 좀 빨리 걷고 걷는 거는 굉장히 많이 걸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이 정가를 이렇게 해서 정가에 대한 얘기도 한참 해보고 정가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마리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연인데 자연과 가까운 소리인 정가를 네. 노래하시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에 농부가 될 뻔했다면서요? 네, 제가 이렇게 지리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중학교까지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그 산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농사 짓고 동물들 키우고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참 잘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희 아빠도 또 그렇게 권유해 주셨어요. 네. 모두가 대학을 갈 필요는 없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 대학을 가는 거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난 농부가 될래요 이랬는데 네. 어떻게 국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지리산에 사셨다는 게 진짜 그 말 그대로 산, 네, 경남 하동군 네. 화계면 대성리 그래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화동군도 이렇게 소위 읍내가 있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그 읍내가 아니라 군, 면, 리까지 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그럼 소위 말하는 읍내까지는 얼마나 가야 됩니까? 읍내까지 저희 24km? 24km요? 네, 군 소재, 군청이 있는 곳에 가려면 24km 가야겠어요. 진짜 좀 떨어진 네. 지역이었겠네요. 그럼 어렸을 때는 뭐 집 앞에 포장도로 당연히 안 돼 있었겠네요. 아이, 그럼요. 저희 포장은 제가 대학교 가서 아, 진짜요? 포장이 됐고요. 네. 제가 6살 때 이제 전기가 들어왔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산으로 막혀 있으니까 또 TV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TV 없이 살았고. 아니, 그렇게 지내시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정가를 하게 되신 네. 거예요? 그냥 제가 근데 노래를 어릴 때부터 참 좋아하고 노래를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성악가도 되고 싶고 좀 그렇긴 했는데 뭐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농부가 돼야지 그랬는데 그러면 노래를 잘하는 농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노래를 불러서 뭐 감자도 잘 키우고 더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농부가 되면 노래를 잘 부르는 농부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책에 탐구생활 같은 거에 국악고등학교 소개가 나왔거든요. 네네네. 제가 그걸 보고 그때 국악에 또 정가라는 장르가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 음악이니까 저는 그때까지 전혀 이제 그런 노래들 몰랐는데 한국인인데 우리나라 노래를 좀 배워서 잘 불러보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겠다. 그래서 갑자기 중3 여름방학 때 국악고등학교를 가겠다고.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히 입학을 하게 됐어요. 뽑아준 사람이 감사하네요. 아니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국악고등학교 입시가 실기 시험을 보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감을 보고 뭐 이런 시험이었어요. 시창청음을 봐서. 그래서 아마 실기 시험을 봤다면 저는 시험을 못 봤겠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서 시험 보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럼 이렇게 어린 시절에 자연 속에서 쭉 살아왔던 것이 지금 정가 그 보컬리스트로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일단 정가가 아까 말한 자연을 닮은 소리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게
소리를 듣는 방식이나 뭔가를 이렇게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살아서 그런지. 네.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고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세상, 들리지 않는 소리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가를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리고 이제 보통에 또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시조가 정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노랫말인데요. 거기가 다 되게 다 내용이 또 아주 자연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많죠. 근데 그 자연에 관한 내용을 저는 영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버드는 아, 그렇죠. 실이 되고 이러면 제가 네. 어릴 때 봤던 버드나무 그쵸, 너무 그쵸. 선명하고 뭐 언약이 늦어가니 다만의 매화가 다지겠다. 그럼 우리 집 마당에 떨어졌던 그 매화 꽃잎들 저는 너무 생생하게 현장 학습이 다 돼 있는 상태라서 노래 부를 때 참 되게 선명하게 굉장히 느린 노래지만 저는 그 장면들을 아주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뮤직비디오를 제 혼자 찍어가면서 부를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게 도시에서 자란 저 같은 사람은 매화가 떨어진다 그러면 매화가 떨어지는 거 나도 사진으로 봤어 이건데 네. 매화가 떨어지는 걸 늘 보셨겠군요. 네네. 그리고 바람이 휙 불면 매화꽃이 후두둑 떨어지기도 하고. 바람이 막- 불면 매화꽃이 떨어지나요? 그럼요. 이게 꽃이 떨어지죠. 본 적이 없어 정말로. 네, 네. 정말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도시 친구들은 쌀나무라고 한다니. 아, 쌀나무까지는 아니지만 바람이 불어서 뭐가 떨어지는 거는 저기 한 11월 말 12월 초쯤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건 봤는데 네, 꽃잎이 이렇게 떨어져요. 꽃잎이 눈처럼 이렇게 떨어져요. 내가 그걸 봤나? 이제 네. 그것도 아마 우리 도시에서도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어릴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기다리면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저는 챙겨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자, 이렇게 자연에서 생활하셔서 자연의 느낌을 정말 잘 살리는 그런 분이 됐는데 그레고리안 성가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다는 얘기도 제가 네, 아까 오프닝에서 네네.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영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성가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지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는 그런 영성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아니고 되게 순 음악적인 입장에서 네. 되게 접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한국의 옛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서양의 옛날 노래는 무엇일까? 그게 되게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오페라나 이런 거는 뭐 18세기, 19세기 이럴 때 이제 많이 시작된 거고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서기 6세기의 기록으로는 가장 오래된 노래가 그레고리안 찬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서양 노래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알아보자. 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그래서 네. 두 개를 봤더니 되게 비슷한 거예요. 뭐가요? 뭐가요? 심지어는. 뭐가 비슷해요? 일단 정가에서는 아까 아직 의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뭐 음악 사전 같은 거 찾아보면 그레고리안 찬트의 특징이 멜리스마라고 그래요. 멜리스마. 모음이 계속 확장되는 아멘. 오. 아멘 할 거를 길어지는. 예, 예. 정가 그걸- 스타일인데요? 정가 스타일이 아니고 이건 그냥 정가에서 누구 거기 요 발성 이것만 갖고 예. 그레고리안 찬트 부르면 돼요. 똑같은 발성이에요, 사실은. 아, 이어지는 면이 있군요, 진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불렀던 아까 누구서 같은 경우가 극단적인 멜리스마죠. 뭐 아멘 이 정도라면 아직 의예요. 예, 아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음이 늘어나면서 말이 확장되는 이런 차이가 이런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또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기록되는 상태도 되게 그래요. 그러니까 정가도 연음표라고 꼭 악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어떤 기호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레고리안 찬트도 또 네우마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사실 아주 정확하게 몇 초 동안은 어떤 음을 내고 몇 초 동안은 네. 다른 음으로 가자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적당히 그 부근에서 움직여야 되는 제가 박자와 선율이 있다고 했지만 그 박자도 아주 정확하진 않죠. 그냥 그 무렵에서 움직이고 그 무렵에서 그 음으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레고리안 찬트도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레고리안 찬트 들어보시면 수도원마다 똑같은 노래도 되게 다르게 부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는 그 수도원에서 어떻게 그 노래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그런 아베 마리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 멜리스마라는 게 네. 아나운서들한테는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뉴스 교육 받을 때 전달이 안 되니까. 모음을 길게 끌면 무조건 혼났어요. 네.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모음이 딱 일정하게 딱딱딱딱 떨어져야지. 네. 그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저희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살리는 거구나. 이건 또 다른 소리의 매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가오는 공연 중에 하나가 7월에 또 설치 미술을 더한 공연을 네. 하신다고요. 이건 네네. 어떤 공연입니까? 이거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렇게 만든 그 싱크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거기서 저희가 개막작으로 하는데요. 그 설치미술가 부지현 씨랑 저기 루시드 폴님이랑 이렇게 네. 정말이랑 이렇게 귀농하신 셋이서 분이죠. 네. 네. 귤 농사를 짓고 네. 계신 루시드 폴님과 제주 바다로 작업을 하고 계신 부지현 씨와 네, 어릴 때 농부가 될 뻔했던 정말이가. 근데 이 공연은 이제 세종문화회관의 그 공간을 공연장을 전체를 다 설치가 돼요. 그 공연장 자체가. 그래서 객석과 무대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 루시드 폴이 만든 그 앰비언트 사운드랑 저의 정가 보컬이랑이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채우는 그런 작업인데 네. 이 작업이 좀 굉장히 저한테도 의미 있고 이색적인 게 저희가 한 번 공연이 3시간이에요. 네. 네. 저도 3시간 동안 공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2시간, 좀 국악 공연에서는 아마 판소리 완창을 하면 뭐 6시간, 8시간도 공연을 하는데 정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긴 공연은 없죠. 저희가 한바탕을 다 불러도. 그래서 3시간 동안 저는 내가 어떻게 그 새로운 공간에서 3시간을 살아내야 할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이며 도전입니다. 야, 새로운 공간에서 3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네. 그 표현도 정말 멋지십니다. 이 세 분은 뭐 어떻게 해서 인연이 닿으신 건가요? 이 작업은 일단은 그 싱크 넥스트에서는 루시드 폴님을 초대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폴님이 이 작업을 좀 정가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를 추천을 했고요. 그러니까 폴님이 저를 초대해 주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 공간은 또 부지연 작가님과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그 PD님이 이렇게 조율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번 공연 네. 여기서는 어떤 음악이 나오나요? 저는 이제 저희가 3시간 하는 거라서 네. 어떻게 저희가 이 공연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냐 하면 각자의 이거는 흐름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흐름. 그래서 3시간 동안 각자가 우리가 뭐 3시간 동안 딱 짜서 이 조명이 그 설치 미술은 이제 오징어 집어등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면서 그것들이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 좀 굉장히 막 별들이 떠 있는 것 같고 바닷속 같고 되게 아름다워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빛도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작가님은 이제 그 시간 빛 구성 이렇게를 하시고 폴님도 이제 그 사운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딱 맞춰서 어디에 이렇게 가자가 아니라 네. 각자의 자기가 인식하는 어떤 각자의 흐름을 만들어 가면 어느 순간은 어긋나고 어느 순간은 맞을 수도 있고 그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각자 준비해서 물론 저희는 계속 회의를 하고 만나지만 그 부분들을 애써서 누구에게 내가 맞추겠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들이 각각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있어보자. 이게 저희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시간 동안을 어떻게 하려냐면
아까 제가 부른 이 가곡 한 곡은 원래 제가 무반주로 부르지 않을 때는 대여음이란 전주가 있고 1장, 2장, 3장, 중여음, 간주, 4장, 5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10분 정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세상을 인식하는 그 시간을 인식하는 게 가곡 한 곡 단위처럼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 때 이제 저녁 먹고 나면 오늘 이제 한 5장쯤 왔나 보다. 노래가 거의 끝나가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더라고요. 어떤 단위를 쪼갤 때. 그래서 그럼 나는 3시간을 가곡 한 곡으로 이렇게 보자 그랬더니 가곡 한 곡이 초장은 뭐 한 박이 47초쯤 되고 그래서 초장은 한 25분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물론 다른 소리들로 채워야겠지만 이번에 저는 3시간짜리 가곡 정가 한 곡을 부를 거예요. 3시간짜리 정가? 네, 생각하자면. 그래서 대여음도 있고 초장도 있고 중장도 있는. 그래서 초장에는 뭐 첫 번째 장에는 어떤 소리들을 채울 것인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습 엄청 하고 계시겠네요. 네. 엄청 하고 있죠. 몸에 채워야 되니까. 네. 아직 다 못 찼어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연습이 됐다 안 됐다를 내 몸에 소리가 충분히 찼나 안 찼나 이걸로 보시는군요. 약간 좀 이렇게 보면 좀 달라요. 제 몸이. 이제 아직 약간 색깔이 달라진다 그러나? 색깔이요? 하여튼 좀 크기가 부풀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채워가지고. 그거는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좀 어떤 노래들을 그리고 노래에 따라서 정말 좀 약간 얼굴도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에, 어떤 노래를 연습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3시간짜리.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아까 얘기한 좀 지금 이 정가, 제가 아까 불렀던 그 버들은 시리되고 이것도 느리지만 더 극단적으로 가장 느린 버들은 시리되고를 또 부르기도 할 거고요. 아까 세 글자가 세 글자를 어떤 경우에 한 30초 정도 한다면 세 글자로 3분을 불러보려고도 하고 여러 네. 가지들 그러니까 말이 가장 확대된 상태는 무엇일까. 그래서 말은 정말 다 사라지고 목소리만 남아있을 때 그 진공의 순간들을 어떻게 나는 받아들일까. 그런 부분들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그 공연의 프로그램 안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너무 뭔가 아티스트의 생각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저도 근데 아직 무대에 올라가지는 못해서 네네. 그리고 그 공간에 있어보지는 못해서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특히 싱크넥스트 이 공연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안 해봤던 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7월 4일 날 시작이 되니까 7월 4일 아침까지 정말 마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죠.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1691님, 소리가 어찌저리 멋지신지 부럽습니다. 아무도 낼 수도 없는 소리네요. 하셨고요. 스텔라님이 시원한 폭포가 있는 바위에 앉아 정가를 들으면 세상 시름을 잊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상상이 느껴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마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정마리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두 공연, 꼬트에서의 공연과 세종 시어터에서의 공연, 두 공연 모두 아주 만족하실 만큼 네. 멋지게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관심 있으시면 공연장에서 만나요. 그러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가 보컬리스트 정마리님과 함께했습니다.